지난 브렌트포드전에서의 무리한 슈팅은 토트넘의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토트넘이 마지막 남은 유럽 대항전 진출이 걸린 경기에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번 패배로 걷잡을 수 없이 추락 중인 토트넘은 구단 역사상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홈에서도 졸전 끝에 3대1이라는 참패를 당한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은 불안한 수비 문제와 더불어 공격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BBC의 스포츠 패널들은 경기 막판 페드로 포로의 슈팅에 탄식하며 박스 안에서 완전히 열린 손흥민을 놔두고 왜 포로가 직접 마무리했던 것이냐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장면을 다시 보면 케인의 방향을 돌려놓는 절묘한 헤더 패스는 손흥민을 향해 떨어졌으나 갑자기 옆에 있던 포로가 손흥민의 공을 가로채는데요. 만약 포로가 나서지 않았다면 손흥민이 받을 수 있었고 포로보다 슈팅 능력이 뛰어난 손흥민이 마무리하는 게 정답이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로는 욕심을 부려 슈팅을 시도했고 어처구니 없는 슈팅 시도에 케인의 짜증스러운 반응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한편 팀의 패배에도 손흥민은 활약을 인정받아 7.2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받았는데요. 어째서 손흥민이 이토록 높은 평점을 받았던 건지, 이번 경기 손흥민의 놀라운 활약상과 토트넘 경기에 대한 현지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발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젊은 감독 대행 라이언 메이슨의 약점이 그대로 노출된 경기였습니다. 전반전 케인의 프리킥 득점과 손흥민의 좋은 움직임과 여러 번의 킬패스로 토트넘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리드할 전반전까지는 가능성을 보였지만 후반전에서 라이언 메이슨의 경험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하프타임 때 지시한 전술 변화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후반전 토트넘의 약점을 완벽하게 공략당했습니다. 토트넘은 제대로 된 미드필더가 없어서 이번 경기에서는 클로셉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지만 공격 진영에서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케인에게서 내려앉은 위치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손흥민까지 슈팅보다는 패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손흥민은 여러 차례 킬패스로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었지만 단주마와 에메르송이 막아내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후반전이 되면서 다른 쪽에 공간이 열려도 좋으니 어떻게든 손흥민을 마크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손흥민과 케인 외에는 득점력이 부족한 토트넘을 상대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케인은 중원에서 프레임메이커 역할을 맡다 보니 슈탄스가 많지 않았고 손흥민 역시 브렌트포드 수비진 여러 명이 밀착 마크하니 손흥민은 거센 압박에도 볼 소유권을 잃지 않으며 공간이 열린 동료들에게 패스를 뿌리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는 3대1 상황에서도 익숙한 듯 수비를 끌어들인 다음 동료에게 패스하는 침착한 모습을 보였고 35번이 패스 중 33번을 성공하는 94%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4번이 결정적인 기회를 창출했으며 드립 성공률도 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해도 손흥민은 공격 포인트가 없음에도 7.2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활약에도 라이언 메이슨은 전술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후반전 순식간에 대량 실점을 하며 3대1 역전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 같은 토트넘의 졸전에 현지 스포츠 전문가들의 비평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자 게리 네빌은 오늘 토트넘은 한심한 경기를 했다. 여전히 공격진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은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고 특히 손흥민은 지나치게 이타적이었어야만 했다. 그는 수비가 단뿐 아니라 슈팅 대신 패스를 선택할 때가 많았는데 이것이 감독의 지시였는지 모르겠으나 손흥민은 슈팅의 강점을 보이는 선수다. 현재 토트넘 공격의 문제점은 제대로 된 공격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꽉 막힌 빌드업이나 단조로운 공격 방식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토트넘은 좋은 기회를 잡아도 엉뚱한 선수들이 슈팅을 시도할 때가 많다. 오늘 그들의 공격에서는 아무런 질서도 체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라고 말하며 베트남의 전술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토트넘 소속이었던 선수 데니 로즈가 얼마 전 스카이 스포츠의 게스트로 출연해 남긴 말과 일맥상통했습니다. 로즈는 무리뉴 감독 시절 반드시 손흥민과 케인에게 슈팅 찬스를 몰아줘야 했지만 현재 토트넘을 보면 그렇지 않고 아무나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고 말하며 이번 시즌 토트넘이 엉망진창이 된 이유를 알 것 같다고 설명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로즈의 발언은 격한 공감을 얻으며 현재 감독이 부재 중인 토트넘은 라이언 메이슨이라는 젊은 감독 대행을 내세웠지만 선수단을 확실하게 휘어잡을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중반 토트넘에 합류한 페드로 포로는 공격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수비에서 연달아 실점하는 등 치명적인 대인 방어 문제를 보이며 팀의 대량 실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정적인 기회가 올 때마다 자신이 직접 처리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다 날려먹을 때가 많아 무리한 슈팅을 시도할 때가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 포로가 박살낸 손흥민의 공을 가로채는 장면은 여러모로 충격적이었는데, 그는 지난 팰리스전에서도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완전히 노마크인 결정적인 찬스에서 둘 중 아무에게나 패스하면 그대로 골로 연결될 만한 상황에서 손흥민의 트레이드 마크인 가마차기를 따라했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포로의 가마차기 슈팅은 골문을 완전히 벗어난 그야말로 어림없는 슈팅이었다 보니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페드로 포로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손흥민의 슈팅 기회를 방해하고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 팬들은 성남 벌떼처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드로 포로는 수비도 안 좋은 윙백인데 매번 공격을 망치고 있다. 오늘 손흥민의 간결한 원터치 패스와 정확한 크로스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들어준 4번의 빅찬스 중에 단 한 번도 골로 연결짓지 못한 토트넘 선수들의 수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토트넘이라는 팀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다음 시즌 손흥민과 케인이 나가면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토트넘은 감독도 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안 온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올 시즌 리그 62실점을 기록한 토트넘은 구단 역사상 최다 실점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토트넘의 역대 최다 실점은 07-08 시즌 61개의 실점이지만 이번 경기에서 3점을 내주며 그것을 넘어선 시즌 최다 실점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망가진 구단을 재정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팀의 주축 선수인 손흥민과 케인의 이적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선수 영입 업무를 총괄하는 단장 지휘는 공석이므로 감독 선임에도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팬들의 레비 회장 퇴진 시위는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기 중 검은 풍선에 레비 아웃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나타나며, 관중석에는 또 다른 레비 아웃 현수막이 보입니다. 레비 회장 입장에서 감독을 선임하려 해도 단장의 부재와 손흥민의 이적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